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아무튼 넓고 평탄한 이런 길에 옆에 소나무들이 짝짝짝짝 꼽혀있는 그런 길은 많이 있을 거야. 그런데 이 길처럼 자 뭐라고 표현했냐면 정하고 고운 길이라고 표현했지. 그럼 이건 되게 중요한 표현이 되겠죠. 왜냐?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정서태도니까요. 그쵸? 예뻐하고 있는 중이잖아. 아름다워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예쁘다고 말하고 있고 나는 이런 길을 일찍 걸어본 적이 없어. 심지어 이 결혼식장에서 갓 나오는 신랑 신부나 걸었으면 싶은 그런 아름다운 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끝에 뭐가 그래서 초현실파의 그림처럼 직유법이잖아. 직유법도 뭐야? 비유적 표현이잖아. 맞니? 오케이? 응. 그림처럼 배경에 조화되어버린 철봉이 하나 있어서 거기다가 4번 정도 하면 철봉을 매달려 봤고 한 폭의 그림 같은 느낌. 머리에서 사진, 풍경 사진 찍었으면 딱 그런 느낌 들지 않을까, 그죠? 해저물역에 소나무 바탕으로 해서 해변이 펼쳐져 있고 그 옆에 철봉 조형물 하나 있고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뛰어서 매달렸고요. 이번엔 뭐 했습니까? 바다를 보았네요. 바다는 물결이 센데 뽀얀 수말, 물보라 전부 다 시각적이잖아. 그지?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당화가 여기저기 나오고 향기도 나오네요. 후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역시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파도 냄새도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화자의 정도를 표현하는 중. 밤에 창문이 많이 밝기에 자 그럼 이거는 밤이라고 하는 시간의 변경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미 아마도 이 글의 글쓴이는 집으로 돌아서 그쵸? 저 밤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밖이 밝아요. 원래 어두웠으면 잠을 잤겠지. 그런데 너무 밝아서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오늘 보름달이래. 약간 날이 쌀쌀하긴 하지만 다시 여관을 나섰다. 오케이. 한 번 더 걸어보기로 했던 거야. 그러면서 낮에도 텅 비었던 길, 밤에도 사람 그림자 나온. 그렇지. 낮에도 텅 비었던 그 길을 다시 걷고 있는 중이네. 됐어? 그러면서 뭘 느끼고 있어? 그 길 위에 달빛만이 꽉 차 있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달에 좀 집중하고 있는 중이야. 보름달이니까 온통 달로 물들어 있는 상태였겠죠? 그러면서 여기저기 거기 여기에 다 이 달의 바다가 된 것 같다고 말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글쓴이는 달의 바다가 뭐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너무나 성스럽구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됐어? 이거 선생님 왜 역시 이 마킹 했을까? 대상에 대한 정서태도니까요. 오케이? 새 한 마리 노래하지 않은 솔밭, 들창 하나, 열리지 않은 빈 별장들. 근데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이 달은 이처럼 밝아 있는가? 그리고 또 생각해봅니다. 쭉 넘어갈게. 이 사람이 이르지 못하는 곳에 달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멀리 비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바다는 여기저기 환하게 비춰지고 있을 거야. 즉, 사람이 이르지 못하는 곳에 사람이 많이 이룰 수 있는 어떤 장소들.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끝없는 바다, 무인 섬, 산봉우리, 남북의 빙원, 그리고 수많은 별의 세계까지요. 심지어 우리 지구가 아니라 반쪽에도 빛을 비출 거 아니야. 수없이 많은 곳에 빛을 비추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걸 보고 뭐라고 느끼고 있어요? 무섭도록 크고 무섭도록 무심하구나. 오케이? 그래서 그에게 뭘 준다? 정을 준다 라고 말하고 있죠. 됐어요? 신비로울 정도의 감상을 느끼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7월 3일 날 송전이라는 곳에 가서 아름다운 바다 경치와 소나무길을 걸으면서의 추억을 얘기했고 그리고 그날 밤 달을 보면서 걸으면서 달의 어떤 비춤에 대해서 우리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어떤 공간에 많이 비치고 있을 그 달을 보며 성스럽고 크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감정을 느꼈구나라는 정보까지 판단하시면 잘 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2번 문제를 풀면 되겠지. 자 자연물의 모습 송전, 소나무와 달, 바다 등을 얘기했었죠. 이천원 적대로 보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성스럽다,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었잖아. 3번 확실하네요. 답 잡고 넘어가. 다음. 자, 바다로 가는 길입니다. 2번. B는 글쓴이가 걷는 도중에 많은 사람을 마주쳤니? 아니야. 한 명도 마주쳤지 않았고 심지어 그래서 저녁에 나갔을 땐 당연히 그래서 또 한 명도 안 마주쳤지. 땡. 그럼 답은 3번 확정적이네요. B는 글쓴이가 가고 있는 길이다. 됐죠? 24번은 이미 해결했고요. 25번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필 나오면 반드시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 구조를 이미 파악하는 문제인데 자 파라솔을 연상했다. 맞죠?
초연 18 그림 같은 공간에서 뛰어가 매달리는 행동을 하면서 신물랑 신부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다. 자, 2번 선지가 좀 재밌지 않냐? 재밌지 않냐? 답이 2번이었잖아. 봐봐. 선생님이 아까 이거 관련해서 그 말을 써. 단어만 보면 다 있는 말이라고. 이게 좀 똑같은 패턴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걸 느끼셔야 해요. 봐봐. 초연 18 그림이라는 말 썼지. 그리고 뛰어가 매달리는 것도 했었지. 혼례식장을 걷는 혼례식장의 장소 얘기했었고 신랑 신부의 모습을 상상한 것도 맞지. 다 맞잖아. 그런데 도대체 뭐가 잘못되는 거야? 행동을 하면서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치? 핵심은 뭐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단어만 머릿속에 때려넣지 마라. 그런 것들을 노리는 우리는 지금 너희들이 단어만 읽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읽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낼 거야라고 알려주고 있는 시험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야. 오케이? 자, 3번. 뽀얀 물거품, 바다풍경, 젊음과 연결. 그치? 신랑 신부 얘기를 했었죠. 꽉 채운 달빛은 제 세상을 비추는 달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 맞고요. 끝없는 사막과 별의 세계까지 비치는 달빛을 얘기하면서 사람의 미미함과 대비하고 있는 거 맞죠? 우리 인간들은 겨우 요만한 장소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생각해보면 이 달을 얼마나 많은 곳에 비추고 있을까라고 생각했었으니까 대비시킨 거 맞죠? 25번 해결 끝. 그리고 26번으로 마무리. 예. 안 되겠는데? 뒤에 뚝 썰어 가려고 했더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요. 욕심을 버리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으니까. 네, 가봅시다. 자, 마지막 문제도 보기를 다 읽어놨으니까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가보자. 가는 점심을 먹은 후에 극락고개를 넘어서 오리남쪽 가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맞죠? 본문에 있는 말 그대로잖아. 그래서 이 녀석은 시간의 순서에 따른 장소 이동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거 맞지? 딱히 거기서 어긋난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디에 갔다가 어디에 갔고 어디를 가려는 길에 어디를 들렸고 순서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소의 모습을 푸르고 윤택하다고 표현하는 나. 여행 장소에서 관심을 갖게 된 대상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으로. 오케이. 얘들아, 이 단어도 감각적이라는 말도 그냥 그러려니 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드리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공감과 같은 근거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 선생님이 앞에서 다 확인해 드렸습니다. 맞죠? 이번도 오케이. 3번. 가는 우물집을 문 열고 구경한 거 맞지? 오케이? 문 열고 구경했더니 상하탑으로 나눠 있었고 네모난 돌이 있고 그랬잖아. 나는 산산함에도 여관을 낯설하는 데서 동일한 장소를 다시 찾아가 가면 잠깐만 잘못했다 그죠? 잠깐만. 가에서의 우물집과 나에서의 여관을 나서는 이 모습은 둘 다 동일한 장소를 다시 찾아가는 게 맞니? 아니지. 우물집은 한 번 들어가 보고 그렇구만 하고 나왔잖아. 나에서의 행동은 두 번 간 거 맞죠? 낮에도 갔었지만 밤에 가보니까 달빛으로 가득한 것이 완전 신비하고 아름다웠다고 말했던 거니까 정답은 몇 번? 3번이구나. 동일한 장소 가가 아니다. 오, 그래요. 전화율 5단계를 높지도 않았습니다. 4번. 조반은 21일. 나에서 수정한 걸 7월 3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날짜를 밝힌 방식이고 이건 일기 형식을 사용한 거 맞지요? 5번. 주막 주인이 만류한 일. 주인이 보름날이라 답한 일을 다 기록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그 만남, 그치? 주막 주인과의 만남이라든가 여관 주인과의 만남에서 얻은 정보를 기억할 만한 것으로 생각했으니까 적은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살펴봤습니다. 역시 두 가지 훈련 중심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나는 여기서 무슨 짓을 해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 기출에 대한 탄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고, 그쵸? 두 번째, 낯선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보기를 먼저 보면서 혹시 보기에서 그 문제를 읽어가는 순서에 대한 언급을 해줬으면 그걸 잘 따라가면서 읽어주실 것. 실수 없이 읽어주실 것. 그리고 세 번째, 문제를 풀 때 오류를 발생시키는 방법들을 우리가 눈으로 다 확인했지? 엉뚱한 단어 집어넣기, 순서 바꾸기 이런 식이었어. 오케이? 그런 것도에 넘어가지 않도록 단어만 때려넣지 말고 꼭 문맥과 선후 관계와 인과관계 같은 것들을 잘 따져 읽어주면 좋겠다라는 게 이번 문학작품에서의 어떤 교훈이라고 하니까, 교훈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죠? 자, 여기까지 해서 힘들다. 조금만 끊어가도록 합시다.